2023년이었어요. 2023년 11월 27일이었어요. 2023년 11월 27일에 유튜브에서 뭐가 하나 빵 하고 터졌어요. 그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냐면은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그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그 누구죠? 이명수라고 하는 기자. 서울의 소리가 이명수, 기자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기자라고 하면 조중동, KBS, MBC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잘 나가는 기자 아주 그냥 끝내준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니까 서울의 소리의 기자 이명수 등에 통해 가지고 그 방송이 됐어요. 그 전날 예고가 됐어요. 11월 26일에 예고가 있었고 그 예고에 따라서 11월 27일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방영이 됐는데 뭐가 방영이 됐느냐?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직 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품을. 누구한테?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 생각에 그때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를 보고 V0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까지만 해도 V2라고 그러지 않았나? 잘 모르겠다. 2022년에는 V2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V2라고 한 말을 영부인에게 썼던 적이 없었어요. V2라고 한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었다. 그랬는데 V는 V란 말은 많이 썼죠. V란 말은 저도 국방부 있고 그랬으니까 청와대 회의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통일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던데 옛날에는 그냥 V라고 그랬어요. 청와대는 BH, 블루하우스, 대통령은 V. V가 뭡니까? VIP, Very Important Person, V. 그랬는데 갑자기 V가 세분화가 됐네? V1이 있고 V2가 있다는 거예요. 그 V1은 당연히 대통령이고 V2가 영부인이라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V2란 말이 없어지고 V0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우스워졌다는 이야기지. 근데 2023년에 V0인지 V2인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가 터진다고 예고가 됐는데 그 예고에 따라서 이게 동영상이 쫙 나왔는데 보니까 최재형이라고 하는 목사가 김건희 여사 찾아가가지고 언제 그 전에 2022년 가을에 추석 때 해가지고 그때 뭐를 갖다가 줬냐면은 이거를 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닌데 요렇게 생긴 거. 디올 줬어요. 디올을. 이게 뭐냐면 백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백이라고 하면 핸드백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백이냐 이거 같은 거지. 이거 뭐라고 하냐 파우치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저는 필터 여기 이렇게 색연필 같은 거 펜 많이 집어넣고 다니는데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이 디올 파우치가 얼마였다고요? 한 300 몇십만 원 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어디서? 야당에서. 그래가지고 11월 27일에 이 디올백 사건이 딱 터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28일에 드디어 법이 통과가 됐어요.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이전부터 계속 상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도 임기 초반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됐었는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그런데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딱 터졌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그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만 한마디 했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우리 집안하고 잘 알고 우리 아버지랑도 알고 또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빈손으로 오기가 손이 부끄러워서 요만한 거 하나 사왔다라고 했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백도 아니고 직접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백 그랬으니까. 디올백 그랬으니까. 백이라고 하면 이만한 거잖아요. 그 에르메스는 몇 천만 원 한다며. 그 다음에 샤넬을 얼마나 하나. 그 다음에 결국은 받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도 몇 개 받고 구두도 받고. 어쨌든 그래서 그랬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백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요거 받았어요. 요거 300 몇십만 원이래. 이런 것도 300 몇십만 원이래.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랬으면은 쑥 가라앉았을 거를 그걸 못한 거예요. 왜?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뭐.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중앙지검에서는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 여사한테는 꼬리뼈처럼 따라붙고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스탑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디올백 터졌죠. 거기에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됐죠. 민심 안 좋죠. 사살은 다 검찰로 날라오죠. 그러니까 검찰의 주임 검사부터 해가지고 실무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검에다가 보고서를 썼어요. 어떻게 보고를 썼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대면 조사하세요. 이러면 됐었을 것을 대통령실에서 절대 불가. 아무리 중앙지검 실무팀에서 이러이러한 그 이야기를 해도 절대 불가.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식이나 된 사람들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소환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뭐 대통령실에다가 보고합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 제 현실을 모르니까 너는 그런 얘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경로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뭐 윤 대통령도 경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경로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경로했대요. 감히 나를 대면 조사를 한다고? 어떤 놈이야? 어떤 새끼야? 그러니까 해넘어가가지고 2024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불러요.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중앙지검장을 불러요. 그때 중앙지검장은 누구였냐면 송경호 검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어디로 불렀느냐? 저기 청와대 근처에 삼청동 있지 않습니까? 안가가 있어요. 안가가. 저도 안가 한번 가봤어요. 왜 안가를 어떻게 가봤냐면 그때 제가 국방부 있을 때인데 그 청와대에서 뭐 그 무슨 비서관실에서 그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청와대 회의실이 청와대가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그 사무 업무 보는 그 뭐 행정관들 업무 보는 그 업무동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뭐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야 되나 그랬는데 거기로 오지 말고 저기로 오라는 거 저기로. 그래 가봤더니 어떤 일반 가정주택 같더라고요. 여기가 안 가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비서관님하고 제가 이제 뭐 우리 사업단에 또 누구누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현안 관련해서 회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그 국정 운영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안가 운영하고 있겠지. 필요하니까. 근데 그때 그 2024년 1월에 삼청동에 있는 어떤 안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송경호 검사장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가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부산도 좋은 데야. 그 이야기 듣고 송경호 검사장 어땠겠습니까? 느낌이 싸했겠죠. 그건 무슨 뜻이냐? 당신 중앙지검장인데 계속 이렇게 할래? 그럼 너 부산 보낼게. 부산 가서 한번 있어봐. 부산도 좋아. 저 같으면 저는 부산 보내주면 땡큐일 것 같아요. 부산 얼마나 좋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가 부산이에요, 부산. 제가 제주도도 좋아하고 부산이 좋아, 저는. 왜 부산이 좋냐면 다른 도시들 가면은 서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비슷하고 저기도 비슷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은 느낌이가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대 있고 광안리 있고.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판검사 됐었으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좀 부산 같은 데서 제주 같은 데서 이렇게 딱 근무했으면은 좀 삶이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보고 대통령이 제가 검사장인데 대통령이 저보고 정 검사장 부산도 좋아? 그러면 네? 그러면서 저 부산 보내주실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불감총 고소원이네. 저 같으면 그랬을 건데 아마 그랬겠죠. 그건 네가 안 해봐서 그렇지. 중앙지검장의 권력하고 부산 고검장으로 가거든요. 송경호가. 부산 고검장의 권력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직급은 올라가요. 고검장이니까. 근데 중앙지검장은 어마어마한 자리니까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송경호 검사장한테 야, 너 중앙지검장이지. 나도 해봤어. 응? 너 대통령 해봤냐? 안 해봤지. 나는 검사장 해봤어. 너 늙어봤냐? 안 늙어봤지. 나는 젊어봤거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중앙지검장 했어. 해봤어. 근데 너 이렇게 할래? 이딴 식으로 할래? 이런 뉘앙스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송경호 검사장은 느낌이 그냥 싸하고 좀 기분도 약간 더티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냐면 2월 7일이었어요. 2월 7일. 2월 7일에 TV 앞에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대담을 했어요. 지금 KBS 사장하고 있는 박장범 앵커하고 2월 7일에 KBS 대담을 딱 했는데 2월 7일이면 언제입니까? 총선을 2달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2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민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관심이 많았어요. 이 디올 파우치고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나. 아, 우리 집사람 그 텔레비 나와가지고 사과하게끔 하겠습니다. 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나?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변명했어요. 뭐라고 변명했냐면 일단은 이거는 파우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파우치란 말을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요런 보니까 이거도만 이거. 그래서 제가 가격도 찾아봤었거든요. 뭐 3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아, 비싸지. 이런 걸 누가 300 몇십만 원 주고 삽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서 받은 거냐면은 그 같이 그 방송 패널하는 선배 중에 그 청와대 행정관 하면서 대통령 순방 갈 때 이렇게 따라다니면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타면 주는 게 이 파우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비행기 탔을 때 파우치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이 좋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펜 이만큼 넣어갖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이걸 오래 쓰니까 선배 중에 한 분이 야, 정 변호사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근데 내가 청와대 행정관 할 때 그때 그 비행기 많이 탔는데 탈 때마다 이거 줘가지고 우리 집에 몇 개인데 하나 줄까 그래가지고 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한테 받은 게 이거거든요. 이런 게 파우치잖아요. 이런 게 파우치. 이거 뭐 얼마나 할래나 뭐 한 2, 3만 원 할래나 모르겠습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이거나 그거나 해가지고 파우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파우치 이렇게 뭐 목사님이 했는데 박절하게 한 건 뭐 곤란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왜 높았습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 민주당에서 뭐 했습니까? 비명 행사. 오늘은 누가 날아가나? 오늘은 박용진. 내일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하니까 아유 그나마 그냥 국민의힘이 낫네. 그게 2월 달까지였어요. 2월까지. 3월 한 6, 7일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가 됐다니 말이 됩니까? 국방부 장관은요 장관급이에요. 호주 대사는 급이 뭐냐면요 한 1급 정도 될래나? 차관급 높게 잡아도 차관급인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내냐. 그 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보내면은 도망시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지었더만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더만. 그게 어쨌든 그 작년에 그 2024년에 2월 달 뭐 3월 달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때 검찰총장이 이원석이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경호였는데 그런데 사표 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반사시켰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4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총선에서 참패가 있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권오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유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야당 아주 기가 온매 기사라 해가지고 검찰 악마화 시키면서 저게 뭐 검찰이 윤석열 뭐 사병화냐? 김건희 사병이냐? 뭐 이런 이야기 막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뒤늦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뭘 지시를 하냐면 중앙지검장 송경호한테 전담팀 꾸려라. 도이치모터스 전담팀 꾸려가지고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내렸어요. 그게 언제냐면 5월 2일이었어요. 4월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비서실장을 양정철 시킨대. 국무총리를 박영선을 시키겠대. 그 다음에 무슨 함성도 뭐 교수인가 누군가 뭐 누군 또 누구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거 듣고 있으니까 와 뭐 황당하다. 검찰도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5월 2일에 그 송경호한테 야 저기 빨리 저기 전담팀 그 꾸려가지고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직 검찰총장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전직 검찰총장이 이원석 총장한테 전화를 했었대요. 아마 총선 전이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총장 그러면서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후배라고 하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뭐랄까 예우를 갖다가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 현직 총장끼리 그냥 존댓말 쓰면서 아이고 선배님, 아이 총장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데 이게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전직 검찰총장이 왜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거 그냥 빨리빨리 그 검사답게 검사답게 말하리라 뭐 수사한다고 기소한다고 뜨겁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총장이 막 갑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원석한테 전화한 거지. 전화했는데 왜 김건희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냐. 응? 그랬더니 이원석 총장 이야기가 가관이었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 총장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원석이 이야기했냐면 선배님 근데 저한테는요. 수사 지휘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전직 검찰총장이 확 열 받아가지고 저 새끼 그러면서 비겁한 새끼 궤변이다. 나도 총장 해봤어. 나도 총장 해봤는데 검찰총장이 원한다면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야.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인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하면서 뭐 변명되는 게 수사 지휘권을 갖다가 내가 없어가지고 이 수사 지휘권 문제가 뭐냐면요. 2020년 10월 달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어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어요. 어떤 지휘권을 박탈했느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원석 총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의견이 이렇게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느냐?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가 없다. 이게 그 하나의 그 학설이었고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뿐이지 그 뒤에 있었던 검찰총장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추미애가 왜 윤석열한테 도이치모터스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에 자기 마누라가 들어있으니까 박탈한 거지. 근데 뭐 김건희가 뭐 이원석 마누라입니까? 그 전에 김호수 총장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김호수 총장님의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답게 딱 심지가 굳게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못하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원석 총장이 한자를 많이 한대요. 이원석 총장이 법대를 나오질 않았어. 이원석 총장이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한문 뭐 한학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아는 한자가 많아.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되면서 이원석이 매일매일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법불악위 이야기를 했어요. 법불악위? 뭐 법은 악의가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 뭐냐면 아첨하다. 귀한 사람들한테. 법은 높은 사람한테 아첨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법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결국은 뭐 당연히 그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게 법불악위인데
법불악유라며. 법불악유인데 왜 영부인에 대해서는 꿩고 먹은 소식이냐 이거지. 왜 꿀 먹은 소식이냐 이런 이야기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직 검찰총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이원석이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디올백 사건 터지고 뭐 총선 대패하고 뭐 그리고 나니까 5월 2일 날 송경호한테 야, 저 중앙지검장 전담팀 꾸려 수사해. 그렇게 딱 이야기했더니 이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5월 13일에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쫙 해버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지검장이 송경호였는데 부산 이야기 했었잖아요. 1월 달에 부산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금 5월 13일이 됐는데 그 중앙지검장 송경호 어디로? 부산 고검장으로 명함. 그 다음에 해가지고 중앙지검 1차장 누구 어디로 가라. 2차장 누구 어디로 가라. 3차장은 저기 가. 4차장은 저기 찌그러져 있어라. 1, 2, 3, 4차장이 모두 다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검의 참모진이 다 교체가 됐어요. 이건 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가? 윤석열 총장이 이걸 당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대검의 부장들 다 잘려나갔어요. 그 밑에 무슨 수사기획관 차장급들 다 잘려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물총장이라고 그랬어요. 식물총장.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이원석을 완전히 식물총장 만들었고요. 송경호부터 시작해서 중앙지검에는 차장이 4명 있거든요. 1, 2, 3, 4차장 다 한직으로 다 보내고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5월 13일에 있었던 거예요. 5월 13일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이에요. 식물. 뭐가 식물입니까? 부장검사 때 식물이었어요. 식물부장이었어요. 검찰총장 때 식물이었어요. 식물총장이었어요. 대통령일 때도 식물 대통령이었어요. 언제? 탄핵소추 돼가지고 그 파면 될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식물총장을 해봤는데 아무리 이원석이가 자기한테 뒤늦게나마 개긴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식물로 만들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원석을 날리지는 않았어요. 이원석을 날리지는 않았고 임기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두는데 그런데 중앙지검장을 누구를 발령시켰느냐. 13일에 일단 송경호 고검장으로 날리고 16일에 지검장을 임명했는데 중앙지검장을 임명했는데 어디서 올라왔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지검장 하던 사람은 쭉 끌어올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창수예요. 이창수가 저랑 연수원 동기거든요. 사법연수원 동기고 생각해보니까 이창수도 성균관대 나왔네. 그래가지고 5월 16일에 이창수가 검사장이 된 다음에 7월 20일에 그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대면 조사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전에는 총선 이전에는 대면 조사는 고사하고 중앙지검에서 12월 달에 그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경로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면 조사는 고사하고 서면 조사도 못한다 이것들아 검사들아 이러고 있었는데 7월 20일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7월 20일에 그 대면 조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도 요번에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황당해요. 왜 황당하느냐. 대면 조사를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대개는 검찰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피의자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정 변호사님이시죠? 네네네. 그러면은 뭐 오혁진이라고 하는 피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피의자 조사 내일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다 맞춰줘야지. 왜 우리가 을이니까. 검사가 갑이고 피의자는 울트라 을이잖아요. 검사는 울트라 갑이고. 그러니까 검사 새끼들 나쁜 새끼들 권력 남용하는 새끼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검사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러잖아요. 누가? 피의자들이. 그다음 그 피의자한테 돈 받는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검사님 앞에만 가면 작아지잖아. 그럼 기분이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욕먹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7월 20일 아침에 꼭두 새벽에 전화가 왔대요. 주임 검사한테. 그러면서 정혁진 검사님이시죠? 네. 아, 누군데요? 감히 나한테 내가 검사인데 그것도 나름 중앙지검의 에이스 검사인데 나한테 누가 어떤 새끼가 전화해? 그러면서 딱 받아봤더니 저 어떤 변호사인데요. 김건희 여사를 대리하고 있는 A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작아지겠지. 오늘 조사 받으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 김건희 여사 대리구 조사하러 간다고. 오늘요? 오늘. 날짜를 정한 게 검찰이었대요.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날짜를 정해줬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당일날. 그럼 몇 시인데요? 1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어디 검찰청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렸네. 장소를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7월 20일 아침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주임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김건희 여사가 조사 받으실 겁니다. 장소는 중앙지검이 아니고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스탠바이 하세요. 가불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저기 경복궁 옆에 가면 거기가 무슨 동이냐면 창성동이거든요. 창성동에 경호안전교육원이라고 있대요. 그러면서 검사한테 전화 또 한두 시간쯤 있다 전화 와가지고 정 검사 그러면서 님자는 붙였겠지. 정 검사님 그러면서 1시 반까지 창성동에 경호안전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오세요. 변호인이 검사한테 지시했대요. 지시. 1시 반 창성동 경호안전교육원. 그러니까 검사들이 황당해가지고 딱 갔더니 컴퓨터 같은 것들도 다 거기서 준비했겠죠. 의자도 후졌대. 의자도 후져가지고 조사하는 사람도 조사하는 검사가 고생을 했대요. 검찰청 가면 이렇게 딱 가운데 이제 검사 들어가면은 한 가운데 창문 뒤로 해가지고 검사 자리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수사관 있고 또 이쪽으로도 수사관 있고 문 앞에 사무 보조하는 미스 김양 이런 분들 딱 계셔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루마에다가 수레에다가 옛날 같은 때 그랬어요. 기록 이만한 기록 이렇게 막 끌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의자도 좋지 않습니까? 검사님이. 근데 보니까 창성동에 경호안전교육원 가니까 의자도 후지고 그 다음에 노트북 들고 갔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14시간 받았다라고 하는데 조사하는 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러던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근사한 특검 사무실 광화문에 가면 KT 빌딩 아주 새로 지은 빌딩 있어요. 거기 지하에 식당 가가 아주 그냥 블링블링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특검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사받는 데는 창성동 교육안전교육원보다는 경호안전교육원보다는 시설이 훨씬 좋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조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도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검사도 몰랐는데 기자가 어떻게 알아? 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창성동 경호안전교육원 가가지고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기사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저부터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조사받으면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국민들 기분이만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첫 번째, 이러한 과일의 경과를 통해서 제일 황당했던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1번 검사들. 우리가 날짜 잡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날짜를 잡네. 그 다음에 장소도 지들 맘대로 하네. 제가 검사였다라고 했으면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2번 기자들. 아니 검사들이 이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 김건희 여사 포토존에 서고 이런 게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해? 이거 열 받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제일 기분 나빴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이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사가 시작되고 10시간 만에 알았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그 검사들이 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부장검사, 거기 이제 뭐 담당검사 이런 애들이 다 그 김건희 여사 앞에 놓고 막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 이야기하기는커녕 조사가 14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10시간이 지난 밤 11시 반에 그 총장님 그러면서 사실은요 김건희 여사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뭐야 뭔 소리야. 아, 조사받고 있다니까. 어디서 창성동에 경호안전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나 모르는 데인데 어쨌든 거기서 조사받고 있어. 그런 줄이나 아셔. 잠결에 전화 받았을 거예요. 이원석이가. 법불악위래매 법불악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10월 17일에 이창수 검사장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이유는 뭐다?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를 못 찾겠다 꾀꼬리.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저는 방송 나가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무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무죄일 거라고 많이 했었느냐? 김건희 여사를 탈탈탈 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이잖아요.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1년 동안 탈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었단 말이야. 아, 그러면 무죄지. 그러면 그 이성윤이 만약에 뭘 다 봤으면 당연히 기소했겠지. 없으니까 기소를 못했겠지.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왜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안 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하면 됐는데. 아니 그러더니 그냥 뭐 총선 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최재형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뭐 그러고 나니까 2024년 10월 17일에 그 어떻게 됐느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 데다 기름을 확 그 끼얹은 거지. 차라리 이창수가 그때 그냥 기소해 버렸었어야 돼요. 에이 모르겠다. 증거를 못 찾았는데 아니 뭐 어쨌든 그래도 뭐 국민 감정이 뭐 이러니까 기소하자. 이랬었으면 지금 더 좋았을 거예요. 누가? 김건희 여사가. 근데 그때 기소를 갖다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야당에서는 아주 그냥 호재다 호재.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이창수가 기소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쟤네들 하는 짓이 저 모양이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뭐냐? 나는 사람에 충성합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 김건희.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직은 뭐가 된다? 조직에 충성하던 윤석열이 갑자기 대통령 되더니 180도 바뀌어가지고 사람에 충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제물로 바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검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검찰이라고 한 조직을 제물로 갖다 바쳤다. 상납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4년 10월 17일에 이창수가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12월 3일에 그 유명한 계엄이 딱 터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 대통령 부부가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직 총장이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직 총장이 이원석 총장한테 전화했었다고 그랬었어요. 왜 김건희 여사를 원칙대로 수사하고 처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원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장이 말도 안 된다. 궤변이다. 저 새끼 비겁하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나 말지. 법불악위래매. 그냥 법악위지. 응? 이원석은 법악위지 무슨 법불악위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총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꼴 좋다. 왜 꼴이 좋아졌습니까? 2024년 7월 20일에 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는데
완전히 이원석 총장 패싱 당했잖아요. 몰랐잖아. 변호인도 총장한테 이야기 안 해. 대통령실도 이야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부장검사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원석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총장한테도 이야기 안 해. 그 밑에 있는 이창수 검사장도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간 뒤에 알고 있었어. 덧불아귀래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검찰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또 그걸 갖다가 했대요. 또 전화를 했대요. 이번엔 누구한테? 심우정한테. 심우정이 검찰총장 된 게 2024년 9월 달이었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4년에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뭐 총선 끝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7월 20일에 김건희 여사 그 대면 조사하고 9월 달에 이원석 총장 그 뭐 식물총장 완전히 그냥 아웃되고 그 다음에 만만해 보이는 심우정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7일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하고 딱 그 사이에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그 전직 검찰총장이 이게 돌아가는 게 말이 되나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우정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똑같이 전화를 했대요.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하고 처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심우정은 덧불아귀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숙고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 와중에 이창수는 어떻게 했다? 그 무혐의 처분을 갖다 내린 거지. 그래서 이창수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창수 전 검사장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정권 바뀌고 한 와중에 이제 옷 벗었죠. 지금 변호사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출국 금지 당했어요. 어디에 의해서? 공수처에 의해서. 혐의는 뭐다?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죄로. 작년 8월 22일에 그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뭐 공수처가 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 이창수는 외국 못 나가. 출국 금지니까. 똑바로 하지. 그러면서 모두에 이야기하는 게 전직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잘 처리했어도 어떻게 됐겠는가. 검찰이 망가지지 않았을 건데. 검찰이 없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냥 이원석이가 검사답게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었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나 같았으면 김건희 여사 구속하고 내가 대통령 영부인 구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랬으면 이원석이도 살고 그 검찰도 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다 그랬을 건데 그 영부인은 아니지만 대통령 아들들 구속됐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YS 아들 구속됐었고요. DJ 아들도 구속됐었어요. 그 다음에 MB 형님도 구속됐었나 어쨌든 뭐 어쨌든 다 그게 뭐 정치인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은 뭐 형님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와이프밖에 없는데 뭐 와이프 구속되면 안 되나? 어차피 구속될 거. 구속됐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험하게 구속이 된 거지. 구속도 안 됐어요 김건희 여사는.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뭐 그라프 목걸이 뭐 샤넬백 이런 거 받은 거 드러나니까 지금 구속이 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제대로 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흉흉한 그 시절에 2026년 1월 달에 판결 나왔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건희 무죄. 1심이지만 무죄가 나왔어요. 항소심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는 깜빵에 있습니다. 왜 깜빵에 있느냐? 다른 건으로 깜빵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도이치모터스는 무죄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도이치모터스를 갖다가 그냥 갔었으면 차라리 기소했었으면 법원이 무죄를 갖다가 내렸으면 검찰이 할 말이 있지. 거 봐라 우리가. 무죄하려고 했는데 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소했는데 법원이 무죄래잖아. 법원이 무죄. 뭐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무난히 넘어갈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걸 갖다가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의 정권을 갖다가 혼납하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봤을 때 무기징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양반은
그 미니멈 진짜로 정권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죠? 오늘 아침에 그 방송했는데 영치금이 12억 4천만 원인가 들어왔대요. 영치금이. 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좋긴 뭐가 좋습니까? 받아봤자 쓰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해가지고 돈을 막 쏴주는 거지. 243일 만에 12억 4천만 원이 모였대요. 243일이면 몇 달입니까? 8개월 만에 12억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12개월로 치면 연봉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억이 더 늘어난다라고 치면은 연봉이 16억이야. 16억. 깜빵이 있으면서. 저 이 기사 보고요. 누구 생각났냐면은 그 정경심 교수 생각났었어요. 정경심 교수 이거 제가 방송에서 다뤘어가지고 정경심 교수한테 영치금이 막 쏟아졌었어요. 얼마 쏟아졌냐면 2년 동안 2억 4천 쏟아졌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5천씩 들어온 거예요. 1억 5천씩. 뭐 좋겠습니까 그게. 어쨌든 자업자득이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듭질 거는 매듭져야 그래야지 한 단계 점프가 되고 올라갈 수 있지 계속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가 이야기한 50년 집권설이 뭐가 될 것이다. 현실화 될 것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경심 교수 영치금 2억 4천만 원 해가지고 와 많다.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인데 교수 월급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받겠습니까?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한테 한 달에 1,000만 원 좋겠습니까? 와 오히려 더 연봉이 높아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이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연봉이 10억이 넘어가 20억 가까이 돼. 그 돈 다 뺏어야 돼. 박탈해야 돼. 어떻게? 법 만들어야 돼. 그런 데가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그 다음번에 누가 또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빼주겠습니까? 재산이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100억이 모였다고 쳐봐요. 윤석열 대통령 나와야지 쓰지. 그 깜빵에서는요.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 영치할 수 있는 금이 400만 원이에요. 왜 400만 원입니까? 200일치 정도는 그냥 갖고 있어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다 개인 통장에 그냥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냥 뽑아가지고 줄게. 그래가지고 원칙대로라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무기징역이니까 돌아가실 때 그때 상속인한테 자식도 없지만 상속인한테 진짜로 상속재산으로 영치금을 상속재산으로 100억 정도 물려줄 수 있겠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게 없으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저라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